세계 3대 CEO 필독서 100. 일론 머스크의 서재 7. 4. SF 혁신은 상상력의 날개를 달고 일어난다. 아틀라스와 게임의 명수. 아틀라스 머스크와 틸에게 영향을 끼친 위험한 사상서. 아틀라스는 러시아계 미국인 여성 작가인 에인 랜드가 1957년에 발표한 소설이다. 개인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 양쪽을 중시하는 리버테리언, 자유지상주의자과 미국의 보수주의에 지금도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상서이기도 하다. 머스크와 함께 초기에 페이팔을 이끌었던 피터 틸도 이 책에 영향을 받았으며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등 수많은 테크놀로지 계열 스타트업의 경영자가 이 책을 지지하고 있다.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나 경제학자인 루트비 폰 미제스도 아틀라스와 작가의 팬이라고 공언했다. 이처럼 쟁쟁한 창업가와 경제계의 리더들이 왜 이 책에 매료된 것일까? 아틀라스는 발명가나 사업 같은 우수한 천재들이 강한 의지와 철저한 이기주의를 통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려 하는 이야기다. 책의 무대는 장기간의 불황에 직면해 사회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으로 국가의 통제와 규제가 강해지는 가운데 민간 기업의 리더와 창업가, 과학자들은 기술과 제품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파업을 결행한다. 혁신적인 모터나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저렴한 금속을 발명하는 등 걸출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잇따라 모습을 감춘 결과 경제는 돌아가지 않게 되고 정부는 필사적으로 이들의 행방을 추적한다. 그들은 로키 산맥의 계곡에 모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자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사회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가치를 만들어내는 천재들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자 정부는 붕괴되기 시작한다. 머스크와 틸 같은 천재들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점이 많은 스토리일 것이다. 개인이 만들어내는 성과는 순수하게 그 인물의 능력 덕분이며 뛰어난 능력과 지성을 가진 사람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랜드의 주장이다. 그러나 선민주의적이고 뛰어난 능력을 지닌 천재를 찬양하는 반면에 무능한 사람을 철저히 부정하는 랜드의 메시지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래서 출판된 직후부터 이 책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고 위험한 사상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아틀라스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한편으로 전체주의, 사회주의적인 세계를 증오하는 랜드의 감정이 강하게 느껴진다. 랜드가 이런 사상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성장 내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1950년에 제정 러시아에서 태어난 랜드는 부유하고 혜택받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2세였을 때 혁명이 일어나자 일가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곤궁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래도 혁명으로 여성도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계기로 페트로그라드 대학교, 현재의 국립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 입학해 역사를 전공하며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니체를 연구했다. 졸업 직전에 부르주아적이라며 다른 학생들과 함께 대학교에서 추방당하지만 간신히 졸업을 허가받은 랜드는 1925년에 친척에게 의지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어 이주를 결심한다. 미국에서 영화 각본가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랜드는 영화 몇 편의 각본을 쓴 뒤 1936년에 반쯤 자전적 소설인 우리, 살아있는 자들 위, 더 리빙을 출판한다. 구소련의 절망적인 세계와 그곳에서 탈출하려 하는 젊은이들을 그린 작품이다. 공산당의 유력자들이나 그들과 유착한 일부 사람들이 달콤한 꿀을 빠는 반면에 서민은 굶주림과 체포, 처형의 두려움에 떠는 억압적인 생활을 강요당하는 세계를 그렸다. 책의 서문을 통해 랜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소비에트 러시아에 관한 소설이 아니다. 국가와 대립하는 개인에 관한 소설이다. 그 주제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으로 여기에서 신성함은 신비적인 의미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다. 나치 독일 등의 전체주의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해 독재와 연관된 모든 장소와 시대를 불문하는 이야기이며 폭력의 지배가 인간을 어떻게 바꿔버리고 인간이 지닌 최상의 것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관해서 묘사했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믿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당시는 소련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미화될 때가 많은 시대였다. 그러나 랜드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가 없는 폭력적인 세계의 무서움을 비판적으로 그렸다. 베스트셀러를 내놓아 소설가로서 명성을 높인 랜드는 오브젝티비즘, 객관주의라는 독자적인 사상을 만들어낸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이 사상은 자기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생산적인 성과를 가장 숭고한 활동으로 여기며 이성을 유일한 절대적 존재로 삼는 영웅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상으로 여긴다.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자유로운 자본주의가 유일하게 이상적인 사회체제라는 것이 랜드의 주장이다. 랜드의 사상은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각광을 받게 된다.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발명해
세상을 바꾸려 하는 스타트업의 리더나 자유주의적인 견지에서 자본주의를 정당화하고 싶은 보수파 정치인들 사이에서 랜드의 사상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시대에는 정권의 간부 중에 랜드의 신봉자가 많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었다. 미국 정치 사상의 조류를 이해하려면 랜드가 쓴 아틀라스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머스크는 랜드의 사상이 조금 과격하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는 이 책을 가리켜 공산주의에 대처하는 방법이며 그 자체는 유용하지만 다정함으로 부드럽게 완화시켜야 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게임의 명수 더 플레이어 오브 게임즈. 머스크의 상상력을 자극시킨 우주의 게임. 이언 뱅크스의 컬처 시리즈도 머스크가 매우 좋아하는 SF 소설이다. 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컬처란 약 9,000년의 역사를 지닌 인류와 외계 종족, AI로 구성된 고도의 우주 문명권이다. 생산은 자동화되어 있고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뱅크스는 이런 사회 시스템을 우주 사회주의라고 정의했다. 고도의 AI인 마인드가 이 세계의 계획과 관리를 거의 담당하고 있으며 인류는 병에 걸리거나 죽는 일도 거의 없다. 여기서는 이 시리즈의 제2편인 게임의 명수 더 플레이어 오브 게임즈를 간단히 소개하겠다. 주인공은 제나우 모라트 구게라는 인물로 온갖 게임에 통달한 최고의 플레이어다. 수많은 게임 대회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대형 토너먼트에 참가해달라, 논문을 집필해달라, 새로운 게임에 대해 평가해달라, 제자로 들여달라는 등의 의뢰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구게는 이런 생활에 염증을 느껴 의욕을 잃고 있었다. 그런 구게에게 은하계 밖에 있는 아자드 제국에서 실시되는 궁극의 게임에 참가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날아온다. 제국의 명칭처럼 아자드라고 불리는 그 게임은 매우 복잡하다. 먼저 게임에 사용되는 말은 유전자를 조작한 세포로 만들어진 인공물로 식물과 동물의 중간적 존재다. 이 말은 일단 게임판 위에 놓이면 변화하는데 예를 들어 전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병사가 되기도 한다. 사실 이 게임은 아자드 제국을 통치하는 힘으로 제국 전체가 이 게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결과에 따라 플레이어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도 결정된다. 경이적인 게임 영상을 보고 흥미가 생긴 구게는 친구인 AI 로봇인 드론과 함께 아자드 제국으로 향한다. 게임에 참가한 구게는 고전할 때도 있었지만 특유의 기지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해 나간다. 아자드 제국의 강력한 정치가와 대결하고 최종적으로는 게임의 달인인 황제와 대결하게 된다. 구게는 황제를 몰아붙이지만 패배를 각오한 황제는 부하에게 모든 참가자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말을 소개한다. 모든 현실이 게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리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이 우주의 구조 자체는 매우 단순한 법칙. 몇 가지와 우연의 상호작용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이 사실은 가장 우아하고 지적이며 심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불가지한 것으로 원자 내부의 층위에 완벽히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서 탄생하기에 항상 유연하며 변화의 가능성과 번영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요. 놀 때든 일할 때든 모든 현실은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은 적지 않다. 대회마다 승자가 수시로 바뀌는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기술이 있다 해도 결과는 우연이나 운에 좌우된다. 어떤 법칙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절대시하지 말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게임과 마주해야 한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롭고 힘든 게임에 참가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현실이라 해도 이것은 게임이야 라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해질지 모른다. 머스크가 이 시리즈에 얼마나 매료되었는지 말해주는 상징적인 일화가 있다. 스페이스X가 발사한 우주 로켓을 해상에서 회수하는 드론 선박에 컬처 시리즈에 나오는 우주선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저스트 레드 더 인스트럭션즈 설명서를 읽을 뿐 Of course I still love you 물론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 같은 기묘한 장면은 머스크가 이 시리즈를 각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